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책 읽기 알바를 시작해서 책 10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1,000원씩 벌어가는 알바를 저희 어머니한테 받아서 지금 하는 중인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의 장편 소설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버지는 차 안에서 거의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잠이 든 것 같지도 않았다. 병원을 나와 3시간쯤 달려서 눈에 익은 풍경이 보이자 반가운 듯 빤히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오늘 밤 아버지를 병원 밖으로 모시고 나왔다는 얘기에 아내는 몸이 아픈 아버지를 지하철에 태울 수는 없으니 차가 필요한 데다 오늘 안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저만치 나미야 잡화점이 보였다. 다카유키는 작년에 사들인 시빅 자동차를 천천히 가게 앞에 붙였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뒤 시계를 보니 오후 11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이었다. 자, 다 왔습니다. 키를 빼고 운전석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아버지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지그시 눌렀다. 여기까지 됐다. 너는 그만 돌아가. 아니요, 그래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나 혼자서도 괜찮아. 곁에 누가 있는 거 원하지 않아. 다카유키는 시선을 떨구었다.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 되었다. 그 기묘한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렇다는 말이지만 미안하다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나 좋을 대로 고집만 부리고 아니요, 그건 괜찮은데. 다카유키가 코밑을 쓱 비볐다. 그럼 날이 환해지면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어디서 시간을 때우면 되니까요. 차 안에서 자려고? 그건 안 돼. 몸에 안 좋아. 다카유키는 혀를 차며 말했다. 지금 그런 걱정하실 때예요? 아버지가 중환자라면서. 아니,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몸도 아픈 아버지를 폐가 같은 곳에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어쨌거나 날 밝으면 내가 와야 해요. 그러느니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더 편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주름이 한층 깊어졌다. 미안하다. 정말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침에 보러 갔더니만 깜깜한 데서 길게 뻗어 계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응, 안 그러마. 게다가 전기를 끊지 않았으니까 이 집이 깜깜할 일도 없어. 그러더니 아버지는 조수석 문을 열고 두 발을 땅바닥에 내렸다. 위태위태한 동작이었다. 아참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중요한 걸 잊을 뻔했다. 너한테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 다카유키에게 내민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이건 뭐예요? 사실은 유언장으로 남길 생각이었어. 그런데 아까 너한테 모두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건네줘도 문제없을 게야.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겠다. 내가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읽어봐라. 그리고 거기 적힌 대로 생각해주겠다고 맹세해. 그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하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게 돼. 다카유키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앞면에도 뒷면에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럼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병원에서 가져온 지팡이를 집으며 걷기 시작했다. 다카유키는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돌아보는 일 없이 가게와 창고 틈새의 통로로 사라져갔다. 한참 동안 다카유키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정신이 들어서 손에 든 봉투를 확인했다. 역시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곳에 적혀있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내용이었다. 다카유키에게 이것을 읽을 즈음에는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섭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게다가 섭섭하다고 느낄 줄 아는 내 마음도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너에게 이 편지를 남긴 이유는 다름 아니라 꼭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 부탁할 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고문을 내달라는 것이다. 내 33번째 제삿날이 다가오면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기 바란다. 어떤 공고문인가 하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땡월 땡일 여기에는 제사 날짜를 기입하도록 해라. 오전 0시부터 새벽까지 나미야 잡화점의 상담 창구가 부활합니다. 예전에 나미야 잡화점에서 상담 편지를 받으셨던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편지는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도움도 되지 못했을까요?
기탄 없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처럼 가게의 셔터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너로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부탁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무척 중대한 문제다. 괴이한 일로 생각되겠지만 부디 내 소원을 들어주기 바란다. 아비씀. 2번을 거듭 읽고 다카유키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다. 미리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런 이상한 유언장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답은 명백하다. 아마도 무심히 넘겨버렸을 것이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혼미해졌던 거라고 해석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다. 처음에야 약간 마음에 걸리겠지만 그것도 금세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금세 잊지는 않더라도 30년 후라면 기억 한 조각조차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기이한 부탁을 흘려 넘길 수는 없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아버지의 심각한 고뇌이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아버지는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꺼내왔다. 여기부터 읽어봐 라면서 다카유키 쪽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3달 전의 기사였다. 이웃한 도시에서 살던 어느 여자의 사망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항구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가 달려왔지만 운전석에 있던 여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생후 1년쯤 된 아기는 차가 추락한 직후에 밖으로 튕겨져 나왔는지 바다에 떠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운전자는 가와의 미도리라는 29세의 여자, 아직 미혼이었다. 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면서 친구에게 빌린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어딘가 직장에 나가는 기색도 없고 생활이 곤궁해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월세가 밀려 그달 말에는 집을 비워줘야 할 형편이었다.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따라 경찰은 이 미혼모가 아기와 함께 동반 자살을 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끝이 났다. 이 기사가 우리와 무슨 관계냐고 다카유키는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괴로운 듯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때 그 여자야 라고. 임신을 했는데 애 아버지가 처자식 있는 사람이라 망설이고 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한 10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안 넘었거든요. 어쨌든 이 영상의 비율도 생각해봐야 되고 해서 일단 오늘은 이쪽까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이렇게 189페이지까지 6쪽을 읽어봤는데요. 자, 내용이 참 점점 심오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읽었던 이전 이야기에도 막 엄청 심오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일어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콜라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나도 영상 찍을래.